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치매 가족을 위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지식 치매 백과사전입니다. 지은이는 홍경환, 펴낸 곳은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어감 때문에 대만에서는 지적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의 실지증, 또 일본에서는 인지 능력에 병이 생긴다는 뜻의 인지증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간질은 뇌전증, 문둥병은 한센병,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질환명이 변경된 사례가 있지요. 그리고 작년에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병명 개정 추진 중이라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치매 용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각설하고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564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고요. 책 제목처럼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저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9년째 간병하고 있고요. 아버지를 더 잘 모시고 싶어 치매 관련 서적을 수십 권 탐독했지만 치매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을 발견하지 못해 직접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파트 1에서는 치매 환자를 이해하려면 뇌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파트 2, 치매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시스템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파트 3, 치매 환자 어떻게 간호해야 할까? 파트 4, 치매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지원 제도와 법률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파트 5, 치매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약과 음식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착한 치매는 없다. 너무나 현실적인 치매 가족 가이드북입니다. 이 중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3권, 3금, 3행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철부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수레바퀴 자국에 괸 물에 있는 붕어라는 뜻인데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비가 길을 가다가 수레바퀴 자국에 괸 물속에 붕어 한 마리가 위태롭게 있었습니다. 곧 물이 마르면 붕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요. 붕어는 선비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선비가 말했습니다. 서강의 물을 철철 넘치게 길어다 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그러자 붕어가 말했습니다. 지금 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 당장 나를 살릴 수 있는데 건어물 전에 내 시체나 찾으러 와 주시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삶이 수레바퀴 자국에 괸 물속의 붕어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이며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치매 가족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치매 가족들의 일상은 매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긴장하며 자야 합니다. 보호자가 잠든 순간 환자가 집을 나가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치매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된다거나 모든 치매 환자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돌봐준다면
치매 가족들의 고통도 눈 녹듯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수레바퀴 자국에 있는 붕어에게 강물을 끌어다 주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는 그날까지 오늘의 치매 환자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으며 모든 환자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하고 돌봐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강물을 끌어오지 않아도 한 바가지의 물로 붕어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을 통해 치매 가족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보호자들이 몇 가지 요령만 터득한다면 그 요령은 보호자들에게 한 바가지의 물이 되지요. 치매 가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치매를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매는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것도 치매 증상의 급격한 악화를 막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치매 환자의 망상은 왜 생겨날까? 아버지에게서 치매 증상을 발견하고 2,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즈음에 설날이었습니다. 어린 조카가 세배하고 받은 세뱃돈을 지갑에 넣지 않고 소파에 흘려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버려진 세뱃돈을 본 아버지께서 돈을 함부로 관리한다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는 돈을 옷장 안에 숨겨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실컷 놀던 조카는 세뱃돈이 생각났고 세뱃돈을 찾기 위해 소파로 왔는데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찾을 수 없었던 조카는 온 식구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올려놓은 돈을 못 받느냐고요. 그리고 돈을 숨긴 당사자인 할아버지께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태연히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카는 또다시 돈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조카 녀석은 단박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거짓말을 했다면 얼굴에서 미세한 표정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약간은 장난기 있는 표정, 거짓말을 숨기기 위한 표정의 변화가 얼굴에 나타났겠지요. 그리고 조카는 모르는 척 연기하는 할아버지에게서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나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는 당신이 손녀의 세뱃돈을 숨겼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모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뱃돈 파동이야 웃어 넘기고 끝날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치매 환자의 기억 장애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던 시절 치매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곤 합니다. 전현이 나를 굶겨 죽이려고 밥을 안 준다. 평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다른 자녀들이 오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누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펄쩍 뛰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은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외계인이 나를 납치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헛된 생각, 즉 망상입니다. 치매 환자에게도 조현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망상이 생기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치광이 학자 존 포브스 내쉬의 경우 소련의 스파이가 자신을 감시하고 제거하려 한다는 망상을 가졌습니다. 내쉬가 이런 망상을 갖게 된 이유는 환각 상태에서 미국의 첩보원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이 첩보원이 내쉬에게 소련의 스파이가 당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즉, 조현병 환자의 망상은 환시,
환청 같은 환각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럼 치매 환자의 망상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로빈 윌리엄스가 앓은 루이 소체 치매의 경우 환시를 겪게 되니 이들도 환각 때문에 망상을 갖게 될까요? 루이 소체 치매 환자는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되어 헛것을 보게 되는데 소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손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루이 소체 치매 환자가 환영과 생생하게 대화를 나누는 일은 불가능할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도 증상이 점점 악화되면 헛것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헛것이 보이지 않는 초기 상태에서도 며느리가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현병 환자의 망상과 치매 환자의 망상은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치매 환자의 망상은 기억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밥 먹은 것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밥을 먹지 않은 것은 며느리가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망상으로 연결됩니다. 치매 환자가 문제 행동을 하는 첫 단추가 기억력의 손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딘가 잘 숨겨놨는데 통장을 숨겨놨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 환자들은 누군가 나의 통장을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아닌 딸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도 아닌 딸이 부모님으로부터 통장을 훔쳐갔다는 말을 들으면 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충격으로 부적절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이죠. 며느리도 아닌 딸인데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냐면서 분을 사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럴 땐 화를 내는 것보다 부모님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의심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기억장애 현상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요. 그렇다면 치매 환자들은 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뇌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영구적인 손상을 받을까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영화 메멘토를 보면 주인공이 사고로 인해 해마를 다치고 10분만 지나면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증상을 보입니다. 교통사고 등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도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메멘토 주인공처럼 해마만 다치고 기억력 손상 이외의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마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에 걸리면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뇌 혈관이 막히면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면 나중에 혈액이 공급되더라도 뇌세포가 죽어버려서 장애가 생깁니다. 이런 증상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 혈관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터져버려도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뇌경색과 비슷합니다. 뇌 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해마가 영구적인 손상을 받으면 기억 장애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혈관에는 문제가 없지만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성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성분은 무척 많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를 제시해 보라고 하면 비타민 B1을 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뇌세포를 만들지 못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하는데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비록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을 에너지로 바꾸지 못합니다. 즉, 뇌가 영양실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뇌 조직에 영구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처럼 뇌는 영양 결핍에 의해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9가지 수칙. 정부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3권, 3금, 3행, 바로 그것입니다. 3권은 3가지 권장사항입니다. 1.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2.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3. 부지런히 읽고 쓰기입니다. 3금은 금지해야 할 3가지입니다. 1. 술 적게 마시기. 2. 금연하기. 3.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기입니다. 3행은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2. 정기적으로 검진받기. 3. 60세 이상부터는 매년 치매 조기 검진받기입니다. 3행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소통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을 자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의 목소리와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우리 뇌는 정보를 분석합니다. 내게 위협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내게 우호적인 사람인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뇌가 활성화되어 그 결과 치매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친척들도 세상을 등지고 친구들도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곁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둥지를 떠납니다. 또 경제적 부담도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공공해집니다. 젊었을 때 번 돈은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제가 아버지의 치매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부모님을 모시고 친인척을 찾아뵙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가 친척 또는 친구들과 만남을 갖는 것을 어머니께서 매우 꺼려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폐를 끼치는 거라 생각하셨던 것이죠. 아마 치매 환자가 있는 많은 집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민폐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치매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가정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보호자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매 환자와 함께 외출하는 번거로움 또는 부끄러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치매 증상이 덜 악화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교감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비록 반려동물이 말을 하지 못하지만 반려동물의 눈빛과 몸짓을 보고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노년의 고독은 비록 치매가 아니더라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거시적 관점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이고 미시적 관점은 가족이 해결해 줘야 하는 점입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주거 편의성과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면서
아파트와 같은 고립된 주거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소통의 공간도 사라졌지요. 노년의 고독이 더욱 심각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팔을 걷고 나서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손자 손녀와 얼굴을 맞대는 시간을 늘리고 가족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손자 손녀 얼굴을 맞대는 것이 가장 좋은 치매 치료제입니다. 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할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 찾아와도 알아채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길을 가다가 소화전을 보고 사람으로 착각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 남자는 안과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나 안과 검진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습니다.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뇌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아내를 모자로 착각해서 머리에 쓰려고 하는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시각 정보는 뇌의 후두엽에 전달되어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후두엽에 이상이 생기면 물체의 부분적인 형태와 모습은 알 수 있지만 이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물체의 모습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물체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인식하다가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물체를 사람이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모자로 착각하는 일도 발생하고요. 이런 증상을 겪는 병을 인식불능증 또는 시각실인증이라고 합니다. 시각실인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집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매우 독특한 그림이 탄생합니다. 마치 인상파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창문과 문 등이 엉뚱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증상을 갖고 있었다면 자신의 증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시각 이외의 지각을 통해 사물을 분별하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므로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후천적인 이유로 이런 증상이 생기면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가 손상을 입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뇌종양이나 뇌경색 같은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게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무척 힘들어합니다. 급히 병원에 이송해서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이 순간 가족들이 받는 정서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께서 나를 몰라본다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는 질문이 자주 그리고 많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쓰는 분의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무엇이냐에 따라 뇌가 손상나는 순서만 다를 뿐 언젠가는 후두엽이 손상되고 눈에 보이는 사물을 정상적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시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맨 왼쪽에 있는 시계는 정상인이 그린 시계 그림입니다. 선이 조금 비뚤어질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대칭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면 초기 환자라도
대칭이 조금 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시계를 그리려고 했다는 의도는 알 수 있지만 시계 그림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치매 환자들의 후두엽이 퇴화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우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면 헛것이 보이는 환시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착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아버지께서 집안에 나비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머니와 자주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을 보고 나비가 앉아 있는 걸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있는 집은 집안을 매우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착각이 환자의 이상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에 환자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물건들은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서 환자가 착각을 하지 않으면 보호자의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걷기 운동이 왜 치매를 치료할까? 치매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도인지 장애 치료법으로 유일하게 검증된 것은 운동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운동은 경도인지 장애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하면 치매 증상이 좋아지거나 치매가 악화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운동이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운동이 뇌 혈류를 개선하고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되고 경도인지 장애가 치료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뇌 혈류를 개선한다는 말은 알겠는데 BDNF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BDNF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단백질이 분비됩니다. 이 단백질은 뇌의 신경세포로부터 새로운 신경세포를 성장시키는 능력에 도움을 줍니다. 또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주고받는 시냅스의 수용기에 붙어서 이온의 흐름을 촉진하고 전압 증가로 신호 강도를 높여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뇌세포가 성장하고 더 잘 작동하도록 해주는 물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DNF는 수험생에게 있어서도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험생은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정보를 꺼내 활용해야 하는데요. BDNF가 이런 일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BDNF를 더 많이 생산하는 수험생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것처럼 BDNF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치매 환자는 뇌 가소성이 촉진되어서 치매 증상이 개선되고 악화되는 속도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치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운동을 많이 하면 BDNF라는 물질이 몸에서 많이 생성됩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혈당이 낮아지는 겁니다. 혈당은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를 태워 없애니 염증 수치가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낮을 겁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점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운동하지 않더라도 에너지를 태워 없애기 때문에 혈당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우리 몸에 노폐물도 배출됩니다. 노폐물이 배출되면 또 염증이 줄어드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 에너지를 태워 없애기도 하지만 뇌도 평소보다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튼튼해집니다. 특히 분석, 판단은 전두엽의 영역이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겁니다. 치매 환자는 치매가 아닌 노인보다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뼈가 약해진 노인이 넘어지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넘어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치매 환자가 잘 넘어지는 것은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이 활발히 작동해야 위험 요소를 제대로 찾고 회피하는 판단 기능이 작동하는데 전두엽이 약해진 치매 환자에게서 이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발 밑창의 접지력이 좋아야 넘어질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치매 환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으면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걷기 등 운동을 통해서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넘어질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운동은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운동이 치매 증상의 악화를 막아주는 것은 운동할 때 뇌 건강이 유익한 물질이 생성되며 운동을 통해 염증 물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지각 이론 등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운동하면 뇌는 활발히 작동하기 때문에 뇌 가소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는 생활습관병이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치매를 부르는 대표적 습관은 설탕을 먹는 것입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높은 혈당은 혈관을 망가뜨려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고혈당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 높입니다. 고혈당이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끌어올리는 것은 설탕만이 아닙니다. 단맛이 나는 모든 당은 혈당을 높입니다. 특히 밀가루 등 곡물을 가루로 낸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두렵다면 빵, 떡, 라면 등의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이미 치매에 걸린 환자를 간호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치매 환자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과 치매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빵과 라면을 즐기는 식습관이 치매의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염증입니다. 빵과 라면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음식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에 곰팡이가 많아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은 등 중금속이 많아도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에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치과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